그 나라가 수도를 동쪽으로 옮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동주시대라고도 하지만 그렇게 잘 안 부르고 춘추전국시대라고도 많이 부른다 그랬죠. 주나라가 이제 그 중국 전체를 다스릴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나라가 임명한 여러 제후들이 주나라 왕실을 대신해서 그 지배력을 행사를 했죠. 500년 동안의 긴 혼란한 시간이었는데 처음 300년을 춘추시대, 뒤에 200년을 전국시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처음 춘추시대 300년은 그래도 조왕실이 그 정해놓은 질서를 지키려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주왕실을 동쪽으로 쫓아낸 오랑캐들을 몰아내는 그런 정신들을 실현하려고 했는데 이걸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 그랬죠? 존왕, 예, 존왕양이라고 했죠. 네, 춘추. 그리고 이 춘추시대 300년 동안 강력한 다섯 나라들이 주왕실을 대신해서 중국을 지배했는데 이들을 춘추 오패라고 한다고 했어요. 예. 그리고 뒤에 200년 전국시대 때는 하극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고 막 대부가 제후를, 제후가 주나라를 치는 이런 일들이 막 빈번하게 일어나고 약한 나라는 고깃덩어리가 되고 강한 나라는 잡아먹는 약육강식의 전국시대가 또 200년이 있었죠. 자, 춘추시대 첫 번째 그 강력한 나라가 이 제나라였죠. 네. 제나라 그 관중이라는 정치가를 잘 써가지고, 네. 그 중국을 이제 잘 이끌어 나갔는데, 이때 그 제환공이 주 왕실을 대신해서 여러 제후들을 모아가지고 회의를 열었어요.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회, 회맹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죠? 네. 이 회맹을 원래 주왕실이 해야 되는데 주왕실이 이걸 못하니까 제나라 환공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제후들을 모아가지고 이 제후들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명령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제후들은 제환공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회자라고 불렀다 그랬죠? 그런데 제환공은 정치를 본인은 잘했는데 관중이라는 사람 써가지고 제환공이 죽고 나서 그 환공의 뒤를 놓고 자식들끼리 내분이 벌어졌죠. 그래서 제환공이 죽은 다음에 두 달 동안 시체가 방치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제 나라에 이어서 패자 자리가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데 그 나라가 진나라죠, 이 진나라. 예. 진나라의 중이란 사람이 19년 동안 막 그 나라 밖을 쫓겨다니듯이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마침내 60이 넘어가지고 진나라 돌아와서 왕이 됐어요. 임금이 됐어요. 자, 이 사람이 진나라 문공이고 두 번째 패자예요. 진문공이 62세 임금이 된 다음에 8년 동안 이제 패자 노릇을 하면서 그 회맹, 여러 제후들을 모아가지고 중국을 이끌었죠.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건데, 자, 이 진나라가 또한 잘 나가다가 결국은 내분이 벌어지고, 자, 우리 선생님 봐봐. 주 왕실이 제후를 임명하고, 제후가 또 누구를 임명한다 그랬죠? 대부를 임명하죠. 이 제후국 진나라에서 여섯 대부 가문을 임명을 하거든요. 땅을 주면서. 그 여섯 대부 가문이 한씨, 위씨, 조씨, 범씨, 중왕씨, 네. 네, 지씨. 한씨와 한이 네. 위나라를 함했다 한이에요. 그 한은 아니에요. 자, 사람 중에 요한이에요, 요한. 자, 근데 이 그 춘추시대 말기로 접어들면서 이 진나라 힘이 약해지면서 신하였던 이 대부들 여섯 가문이 이 진나라 공실을 위협을 해요. 그러다가 이 한씨, 위씨, 조씨, 지씨가 범씨랑 중왕씨를 멸망을 시켜요. 제일 힘이 셌던 가문은 지씨 가문이었어요. 지씨 가문이 이제 조씨랑 위씨랑 한씨를 차례차례 위협을 해가지고 이제 이 진나라 공실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이걸 차지하려고 했는데 한씨, 위씨, 조씨가 힘을 합쳐서 지씨를 몰아내요. 그리고 이 세 가문이 힘이 세졌죠. 왜? 그렇지 않아요? 저기 나가 화장실에서 왔다 와. 이 세 가문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자기에게 땅을 줬던 제후 가문 진나라 공씨를 뒤집어 버린다고. 자, 이렇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치는 걸 뭐라 그랬죠? 하극? 하극상이라 그랬죠? 하극상의 결과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3분된다. 이거는 주 왕실이 정해놓은 질서를 지킨 거예요, 어긴 거예요? 어긴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힘없는 그 주 왕실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얘네가 힘이 워낙 세지고 주왕실을 이제 군사적으로 압박을 해오니까 그 나라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세 나라를 승인을 한다고. 그게 기원전 403년인데 그때부터가 무슨 시대의 시작이다? 전국 시대의 시작이다. 앞에 300년은 춘추 시대에 자 진나라가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나뉘었고 그거를 주나라가 승인하는 요 시기부터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 전국 시대라고 한다. 자, 진나라에 이어서 다음 그 패자 역할을 했던 나라 어느 나라였죠? 초나라였죠, 초나라. 장왕이라는 왕이 있었죠. 어. 자, 처음에는 3년 동안 술만 마시고 놀고 이렇게 뭔가 정치 전혀 안 하는 듯 관심 없는 듯 보이다가 충성시던 신하들이 이제 막 이렇게 간에 오니까 그 신하들을 쓰게 되면서 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사람. 이 사람이 초나라의 누구였어요? 장왕이었죠, 그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한동안 이 초나라가 또 굉장히 또 강력한 나라로 군림을 했죠.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초평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평왕이 여자 좋아했다 그랬죠. 아주 뭐랄까 음모를 잘 꾸미는 좀 나쁜 사람이었는데 당시 초나라는 이 진나라랑 이 진은 여기 있는 진이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진입니다. 이 진나라가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진나라랑 동맹을 맺기 위해서 자, 진나라 공주랑 초나라 평왕의 아들 왕자를 결혼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당시 비묵이라는 신하 저번 시간에 이거 쓴 내용이죠, 한번 여기다가 이 비묵이라는 신하를 진나라에 보냈죠. 진나라에 보내서 그 진나라 공주를 보고 왔는데 그 진나라 공주가 어땠다 그랬어, 얼굴이. 아주 예뻤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비묵이란 신하가 초나라 돌아와가지고 초나라 평왕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왕자한테 저 공주를 주지 말고 그냥 평왕 당신이 그 공주랑 결혼하라 그랬죠. 평왕은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쁜 여자라니까 그 말 듣고 솔깃해가지고 원래 태자랑 결혼해야 되니까 며느리가 될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막장이죠? 자, 태자는 이 소식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많이 나빴겠죠? 자, 그래서 태자가 이 비무기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돼요. 자, 근데 비무기는 이 간신이에요. 자, 저 태자한테 지금 미움을 샀기 때문에 나중에 태자가 왕이 되면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래서 이 비무기가 평왕한테 몰래 가가지고 저 태자가 그 여자 뺏긴 일로 지금 그 비무기랑 평왕을 원망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태자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평왕이 이 얘기를 듣고 끄떡끄떡, 저 태자 안 되겠네. 자, 그렇게 해서 태자를 교체하려고 하고 태자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태자가 이걸 알아채고 정나라로 도망을 갔다 그랬죠? 그죠? 자, 당시 태자의 스승이 오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자, 태자의 스승 오사 그리고 오사의 아들이었던 오상도 무사하지 못했어요. 똑바로 안 돼. 자, 이렇게 해서 당시 태자는 정나라로 도망쳐버리고 태자의 스승이었던 오사와 오사의 큰아들이었던 오상도 오사 목숨을 잃게 되죠.
자, 태자의 스승 오사의 막내 아들이 오운. 자, 자가 자서였기 때문에 오자서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이 오자서는 그냥 죽느니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태자가 있는 정나라로 도망쳤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했는 내용이에요. 기억나요? 네. 자, 태자랑 오자서가 정나라로 가가지고 어떻게든 저 초나라의 비무기를 제거하고 평왕을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이제 초나라의 왕이 돼야지 하는 그런 계획을 짰는데 이 태자가 좀 무리한 계획을 짰다 그랬죠? 정나라 정나라 그 임금이 군사를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정나라에서 반란을 도모해가지고 정나라 실권을 장악한 다음에 초나라로 쳐들어가겠다는 말도 안 되는 계획을 짠 거예요. 정나라에서는 이 도망온 태자랑 오자서를 잘해줬는데 태자가 이렇게 허무맹랑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걸 알아채가지고 정나라에서 태자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죠. 자, 이렇게 해서 오자서는 이제 초나라에서도 버림받고 정나라에서도 태자 때문에 버림받은 신세가 돼가지고 정나라에서 도망을 나오게 되죠. 그리고 천신만고 끝에 막 누더기가 돼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다음에 저 그 초나라 옆에 있는 오나라로 도망을 쳐온단 말이에요. 자, 당시 오나라에서는 수몽이란 임금이 임금 노릇을 하고 있었죠? 자, 수몽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제번, 둘째 아들이 여제, 셋째가 여매, 막내가 계찰이었죠. 자, 수몽은 누구한테 왕자를 주려고 했죠? 계찰이 뛰어나서 계찰한테 왕자를 주려고 했어요. 자, 근데 계찰은 왕을 하고 싶었어요? 안 하고 싶었어요? 네, 임금을 하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계찰이 나라를 떠나버려요. 어쩔 수 없이 수몽이 큰아들이었던 제번한테 임금 자리를 주죠. 그죠? 자, 근데 제번, 그 남은 여제, 여매 이 형제들은 아버지 뜻이 동생 계찰한테 있다는 걸 알고 제번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 광이 있는데 광한테 왕자리 안 주고 누구한테 왕자리 줬어요? 여제한테 줬죠. 여제도 죽으면서 임금 자리를 누구한테? 여매한테 줬죠. 자, 여매도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기 직전에 마침 오나라를 찾아왔던 계찰한테 임금 자리를 주려고 그랬는데 계찰이 또 도망갔다 그랬죠. 자, 그래서 결국은 계찰한테 임금 자리가 전달이 안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여매가 임금 자리를 누구한테 줬어요? 그렇죠. 자기 아들 류한테 임금 자리를 줬죠. 자, 근데 이제 류가 임금이 됐어요. 제번의 아들이었던 광은 이거 뭐야? 당연히 계찰이 임금 자리를 안 받았으면 임금 자리가 누구한테? 나한테 와야 되는데 엉뚱하게 지금 여매가 자기 아들을 류한테 임금 자리를 줬잖아요. 자, 이 일로 원한을 품어요, 광이. 자, 그래서 주변에 사람들을 모으고 어떻게 저 류를 제거하고 자기가 오나라 왕이 될까 했는데 마침 초나라에서 망명 온 인물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오자서였죠? 지혜로운 오자서를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그 광이 류를 암살할 계획을 세워요. 오자서는 오나라에서 용기 있다는 전제라는 인물을 또 찾아냈죠. 자, 그래서 전제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전제가 그 류 임금한테 접근을 해요. 그 다음에 근데 그냥 접근한 게 아니라 생선 요리를 준비하죠. 그죠? 생선 뱃속에다 칼을 숨긴 다음에 요리를 대접하는 척하면서 류한테 가까이 왔을 때, 그쵸? 생선 안에 있던 칼을 빼가지고 류를 찔러서 죽였죠. 자, 이렇게 해서 류 임금이 제거되고 전제는 그 자리에서 고기 덩어리가 됐다 그랬죠? 칼에 찔려가지고 후위 부사들한테. 자, 이제 후계자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누가 자연스럽게 왕이 됐다? 광이 왕이 됐다. 이 사람이 왕이 된 다음부터는 이렇게 불려요. 뭐라고 불린다? 오나라 왕 함려라고 불려. 여제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 오자서가 매우 지혜롭고 뛰어난 인물이라고 했어요. 오자서는 어떻게든 그 초나라에서 자기 아버지랑 형이 죽은 거에 대한 복수,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를 갈았어요. 오나라를 강력하게 만들어서, 자, 내 아버지랑 내 형을 죽인 초나라를 무찔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그쵸? 무기, 군사력, 그리고 또
무기를 만들어내고 군사력을 키우는 건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죠. 뛰어난. 그래서 인재를 구한단 말이에요. 자, 오자서가 함려한테, 오나라 왕 함려한테 추천했던 두 인재가 있었어요. 선생님 잘 봐. 한 명은 잘 추천했고, 한 명은 꽝이었어요. 자, 그 잘 추천했던 인물이 손무라는 인물이었어요. 뭐라고요? 손무. 손무는 병법서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병법을 아주 잘 짜는 사람. 병법 13편 있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예, 손무병법. 그리고 뛰어난 학자들한테 잘하는 칭을 붙여주잖아요. 무슨 병법? 손자병법이에요. 그렇죠. 그게 선생님과 훈련사 읽게 된 거예요. 워낙 이 내용이 그 뛰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삼려가 그 손무를 데려다 쓰게 되면서 오나라 국력이 굉장히 강해졌죠. 군사력이. 자, 그리고 이 백비라는 사람도 오자서가 추천을 해요. 자, 봐봐. 백비는 오자서랑 비슷한 처지였어요. 백빈의 가문이 초나라에서 대대로 좀 높은 귀족 가문이었는데 그 아까 초나라 평왕 옆에서 간신 노릇했던 비무기란 신화 기억나죠? 그 비무기가 백비의 아버지를 또 이렇게 이간질 시켜가지고 초평왕이 백씨 가문을 다 죽여버리게끔 해요. 자, 그래서 백비는 비무기에게 원한을 품고 오나라로 도망쳐 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오자서가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이 백비를 함려한테 추천해요. 여기서 한 고사가 유래해요. 자, 백비랑 오자서는 똑같이 초나라에서 아픔을 겪고 오나라로 돌아왔죠.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동병상련이라고 불러요. 네. 오자서가 자기랑 똑같이 초나라에서 뭐랄까 음모를 당해가지고 오나라로 망명해온 이 백비를 가리켜서 추천했는데 이걸 가리켜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서로 불쌍하게 여긴다라는 뜻의 네 글자 고사성어 뭐라고요? 동병상련. 자, 백비는 처음에 와가지고는 오자서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오자서랑 그렇게 의견 대립도 없고 이제 오자서를 잘 따라요. 근데 이제 속을 감추고 있었던 거죠.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이 손무라는 사람이 워낙 병사를 잘 다뤄가지고 18페이지. 자, 결국은 오나라가 그 초나라를 공격해 들어가서 초나라 성을 함락시키고 이제 초나라 그 왕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을 간단 말이에요. 완전 복수에 성공한 거죠. 자, 근데 초나라를 가봤더니 오자서 아버지랑 형을 죽이게 했던 그 초평왕은 이미 죽었어요. 예, 이미 죽어가지고 관 속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자서 입장에서는 복수할 사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거죠. 그런데 오자서가 분이 안 풀려가지고 자기 아버지랑 형을 죽였던 그 초평왕의 무덤을 찾아가요. 그 다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잘 무덤을 파헤쳐요. 파헤친 다음에 관뚜껑을 열어요. 자, 관뚜껑을 열었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예, 평왕의 해골이 있었겠죠? 자, 부하들한테 채찍을 가져오라 그래요. 그 다음에 초평왕의 그 해골을 채찍으로 300대를 내려쳐요. 자, 그 힘없는 해골이 채찍질을 그렇게 받으니까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부셔졌겠죠? 자,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걸 보고 기겁을 해요. 아니, 이미 죽은 사람인데 무덤까지 파헤쳐가지고 해골한테 채찍질을 할 일이야? 그것도 대상이 누구예요? 초나라. 왕이죠. 자, 아무리 초나라가 힘이 없어서 오나라한테 수도를 뺏겼다 그래도 초나라 사람들은 자기 왕한테 채찍질하는 거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겠죠. 자,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대상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는 거를 이렇게 불러요. 불묘 편시. 근데 아니 지금 거 있어요. 어?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사이가 썩을 수가 있어요. 몇십 년은 아니었죠. 굴은 판다란 뜻이에요. 묘를 파가지고 파는 그 채찍이거든요. 시체에다 채찍질을 한다는 거예요. 비무기는 네, 이미 죽었어요. 수명이 다 돼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오나라가 초나라 수도까지 함락할 정도로 초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으로 몰아가요. 초나라는 멸망하지는 그래도 않았어요. 나중에 초나라가 그 진나라 군사를 빌려와가지고 이제 오나라가 수도 차지했던 걸 다시 몰아내긴 하거든요. 자, 오나라 왕 함령 이제 초나라를 저렇게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갔고 영토도 넓어졌어요. 자신감이 넘쳤겠죠. 근데 요 무렵에 그동안 이 함령한테 꾀를 빌려줬고 병법을 알려줬던 손자가 자취를 감춰요. 초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가는데 공을 세워놓고서는 이제 세상에 뜻이 없다 그러고 어디론가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자, 함령한테는 자, 오른팔이 오자서라면 왼팔이 손자였는데 이 손무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오지를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함려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뒤에 그림으로 가보세요. 자, 21페이지. 자, 초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으로 몰고 왔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겠죠? 그래서 이제 요 뒤에 있는 월나라를 공격하려고 그래요. 자, 월은 그, 네. 영어로 쓰면 비엣이라고 쓰거든요. 네. 남쪽에 있었다 그래서 월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면 이거 뭐예요? 비엔남. 이거 조금 요즘 그 베트남이란 말이에요. 뭐 왜? 나중에 네. 중국의 중국이 있어요. 네. 먼 그 베트남의 조상이 월나라 사람. 자, 근데 이 월나라가 오나라 뒤에서 오나라를 언제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함려 입장에서는 자, 이 월나라를 한번 손봐주고 이 중원, 황하 지역으로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저 이제 월나라를 공격해 들어갈 이제 때를 봐요. 자, 근데 이때 마침 월나라 왕이 윤상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윤상이 나이가 들어서 죽어요. 윤상이 죽으면서 그 자리를 누가 있냐면 윤상의 아들이었던 부천이 이어요. 누가 이었다고요? 부천은 어느 나라 왕이라고요? 월나라 왕이었어요. 자, 왕이 죽고 새 왕이 즉위했어요. 장례식을 치르겠죠. 나라가 정신이 없겠죠. 그죠? 그치. 함려가 요 틈을 타가지고 월나라를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춘추 시대에 일종의 그 매너, 나라 간의 매너, 어떤 기본적인 매너로서 국왕이 죽어가지고 초상을 치르거나 장례를 치를 때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함려가 월나라 땅이 탐이 나기도 하고 월나라 지금 왕이 죽었다는 게 찬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쳐들어간 거예요. 자, 근데 월나라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오나라가 한번 자기네 나라 쳐들어올 거라고 부천이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천이 월나라에 있는 감옥으로 가요. 감옥에는 누가 있어요? 죄수들이 있죠. 자, 죄수 중에서 제일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누구죠? 살인자들이죠, 그죠? 자, 부천이 그 살인자들을 찾아가요. 너무 깨달은 비법이라. 그렇죠, 그런 사람들. 자, 그렇게 명목비한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지도 않죠, 보통 거의. 자, 아무튼 살인자들을 찾아가가지고 제안을 해요. 지금 오나라가 우리 월나라를 쳐들어왔고, 오나라는 초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으로 몰아갔을 정도로 힘이 지금 센 나라고 군대도 많다. 자, 지금 내가 작전을 하나 짠 게 있는데 너희가 내 작전대로만 해주면 너희는 어차피 사형수니까 사형은 집행할 건데
대신에 너희 가족들을 내가 평생 먹여 살려주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자, 사형수들 입장에서는 어떤 제안이에요? 굉장히 땡큐죠. 지금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죠? 자, 그래서 월왕 구천이 제안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이 사형수들이 이제 당시 수백 명 됐는데, 얘네들이 줄을 서가지고, 자, 그 칼을 하나를 차고, 이렇게 줄 맞춰가지고, 오나라 군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알려져 있진 않아요. 수백이었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들이 오나라 군대 앞으로 걸어간 다음에, 자, 첫 줄부터 해가지고, 자, 자기 차고 있는 칼로 어떻게 하라 그랬을까요? 자기 목을 그으라 그래. 어떻게 하라 그런 거 했다고요? 첫 줄이 자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살하면은 얘네 쓰러지겠죠? 그럼 두 번째 줄이 또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할까요? 자살하는 거예요. 이거 뭐 가장 세 번째 줄을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부탁이죠? 참 뭐지? 자, 그런데 그 가족들한테 많은 것들을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형수들이 자, 오나라 합류의 군대 앞에서 스스로 목을 그어요. 또 긋고. 자, 오나라 군대 입장에서 어땠을까요? 당황스럽겠죠? 얼이 빠졌어요. 저 뭐야? 자, 그렇게 해서 이 오나라 군대가 혼란에 있을 때 이 측면으로 월나라 왕 구천의 부대가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 알게 모르게 오나라 군대를 포위해가지고 3면에서 공격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 시체 자살, 그러니까 사형수들 자살하는 거에 넋이 나가 있던 이 오나라 군대가 혼란한 틈에 월나라 군대가 3면에서 공격을 해 들어와서 예, 오나라 군대가 대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오나라 군대가 패배하고 막 도망을 가는데 함녀가 도망치던 중에 화살을 맞아요. 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얘 발가락에 화살을 맞았다 그래. 근데 그 화살에 독이 묻어 있었던 거예요. 자, 발에 맞은 다음에 그 다음날 돼가지고 상처 이제 싸매놨던 부위를 이렇게 풀어봤더니 발이 새까매져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던 거예요? 썩어가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빨리 그걸 절단 안 하면은 죽는 상황인데 임금이기 때문에 그걸 또 절단할 수도 없죠. 자, 그래서 그 당시 또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임금 그 옥체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죠. 옛날 신하들은.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간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흥려가 죽어요. 근데 죽으면서 자기 아들 부차한테 반드시 월나라에게 복수를 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함려가 죽어요. 근데 또 한마디 더 남긴 게 내가 지금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고 무리하게 월나라를 쳐들어왔다 이렇게 죽으니까 너는 살아생전에 오자서의 말을 잘 들어라. 이 얘기를 남기고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그 함려가 죽죠. 네, 죽고 이제 오나라는 부차가 왕이 된다. 이 부차는 오나라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자 마지막 왕이에요. 오나라는 전성기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됐다고? 망해요, 바로. 이제 왜 망했는지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이제 구천이 함려를 죽였죠. 구천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어깨에. 뽕 힘이 잔뜩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 구천은 또 뛰어난 신하들이 있었어요. 대부, 문종, 범령. 자, 이런 신하들이 그 구천한테 이런저런 얘기들을 잘 해줬기 때문에 구천이 오나라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무너뜨릴 수가 있었는데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서 자만하게 되면 누구 얘기가 귀에 잘 안 들리죠. 그래서 문종이랑 범려가 이번에도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계속 간해주는데 그걸 점점 안 듣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구천이 자만한 나머지 저 오나라 저번에 별거 아니던데? 저 오나라 우리가 아예 공격해가지고 없애버릴까? 해서 오나라를 쳐들어간다고. 자, 근데
오나라 왕, 새 왕이 된 부차는 아버지 유언을 잘 이제 듣고, 그쵸. 오자서의 말을 잘 들어서 나라를 잘 정돈하고 군사를 잘 키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월나라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밖에서 일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이기 때문에 수비하는 경비병들이 있겠죠. 그 경비병들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했어요. 자, 창을 두 번 탕탕 치면서 부차야, 야, 너는 아버지의 원수를 잊었느냐? 자, 이렇게 자기한테 얘기를 하게끔 했다고.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복수심을 키우고 있던 부차였단 말이에요. 자, 근데 부천이 그걸 까마득하게 모르고 결국은 오나라로 쳐들어갔다가 자, 유인전술에 말려들어서 부천이 대패를 하게 돼요. 자, 오나라와 월나라 사이에 회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부천이 포위가 돼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거죠. 자, 이 절체절명에 모인 그 위기에서 당시 그, 네, 부천이 이제 항복하냐 아니면 끝까지 싸우느냐 둘 중에 하나였는데 자기 뛰어난 신하였던 이 문종, 범령, 이 사람들을 오나라에 보내요. 그 다음에 항복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당시 월나라 왕 부천이 오나라 왕 부차한테 어떻게 한다? 항복을 해요. 자, 항복을 하는데 대신에 월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는 그래도 조건까지는 받아내고 항복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오나라 왕 부차는 부천을 인질처럼 잡아놓고 월나라는 멸망을 안 시키고 요 범녀라는 신하만 보내가지고 그냥 그 원격 조종을 한다고. 자, 그래서 요런 상황이었어요. 문종은 구천이랑 같이 잡혀가요. 자, 그래서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자, 요거 하나 또 고사를 하나 말할게요. 자, 오나라 왕 부차가 발가락에 상처를 입고 죽은 아버지 함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아까 그 밖에 나갔다가 방에 들어오면 병사들한테 아버지 원수를 잊었느냐 외치겠다 그랬죠. 자, 그리고 잘 때도 편하게 누워서 자면은 막 이렇게 늘어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원수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우들투들하고 불편한 장작더미 위에서 잤다 그래요. 자, 와는 무슨 왔다죠? 눕는다는 뜻이에요. 제갈량이라는 사람이 누운 용이라고 해서 별명이 뭐였어요? 와룡이었죠, 와룡. 네, 그렇죠. 장작더미. 장작더미 위에 눕는다는 걸 뭐라 그래요? 와신. 네. 자, 근데 회계산에서 부천이 잡혔죠? 자, 부천이 잡힌 다음에 그 오나라 왕 부차 밑에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노예 비슷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했을까요? 힘든 일 중에서 좀 천하고 안 좋은 일. 마국간지기를 해요. 마국간에서 말똥 치우고 말 염을 주고 하는. 왕이 그걸 한 거예요. 굴욕적이죠? 예. 자, 문종이나 범녀 말을 안 들었다가 그런 말똥 치우는 일을 하는데, 자, 그러면서, 이 부천이 그렇게 치욕을 당하죠. 자, 어, 근데 그 부천을 잡은 다음에 월나라가 아직 완전히 망한 건 아니죠. 근데 월나라를 한번 크게 쓰러뜨렸기 때문에 월나라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월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킬 생각을 안 하고 저기 황하 주변에 있는 제나라나 진나라 이런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중국의 그 중심부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품어요. 근데 오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월나라가 아직 망한 것도 아니고 부천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살아있죠? 그래서 오자서는 끊임없이 부천을 죽인 다음에 월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부차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차는 이 얘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계속 뭔가 그 구천을 죽이질 않고 내버려 둔단 말이에요. 자, 그랬던 또 이유가 있어요. 이 구천이
자기가 야심도 없고 그냥 당신의 충실한 종이 됐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요. 막 일부러 오나라 왕 부차를 만났을 때 납작 엎드려가지고 절을 한다든가, 자, 그리고 충실하게 막 말똥 치우는 일을 하고, 자, 심지어는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오나라 왕 부차가 왕이죠. 자, 요즘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옛날에는 임금님 건강 체크를 하려고 임금님의 그 주치의들이 이런 일들을 했어요. 자, 사람의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 뭐가 있을까요? 배설물 있죠? 예. 자, 임금님 그도 이걸 싸겠죠? 예. 임금님 싼 거는 그 지저분하게 표현을 안 하고 매화 향기가 난다고 예전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임금님 그 용변 보는 그 요강을 임금님 용변을 매화 향기가 나는 그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매후를 담는 요강을 매후틀이라고 불렀어요. 임금님 담당하는 의사들은 그거를 찍어가지고 아,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그 상태가 어떤지를. 예. 자, 그런데 부천이 그 부차를 완전히 방심시키려고, 그리고 어떻게든 풀려나려고 그 부차의 매후틀을 가져오게 한 다음에 부차 앞에서 그거를 찍어서 넣는단 말이에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맛본다라는 거예요. 분은 송분자예요. 상분지도. 자,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해가면서까지도 상대를 방심시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시 그 월나라에서 부천 대신에 월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그 뛰어난 신하, 범려란 신하가 있었다 그랬죠. 그 범려가 어떻게 하면 구천을 빼올까 생각을 하다가 월나라에서 제일 가는 미녀 하나를 수소문을 해요. 그 미녀가 서시라는 여자예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오타인데 정담이 아니라 정단이에요. 그리고 월나라 넘버 2, 두 번째로 예쁜 여자. 정단이란 여자를 또 이제 수소문을 해가지고 그 오나라 왕 부차한테 서시랑 정단을 보내요. 자, 이 서시는 중국 4대 미녀, 중국 전체 역사에서 4대 미녀 안에 들어갈 정도로 예뻤다 그래요. 자, 부차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보게 되니까 어땠을까요, 기분이? 아주 좋았겠죠? 그래서 월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또 경계심을 더 누그러뜨린다고. 그 부차는 심지어 이 서시랑 정단이 예쁘니까 얘네를 밤에 그 둘 다 부인으로 삼은 다음에 둘이 같이 자요. 예. 가운데 부차가 눕고 오른쪽 왼쪽에 서시랑 정단을 눕혔다 그래요. 셋이 잠을 같이 자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이건 지나가는 얘기인데 보세요. 보통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몸이 돌아가게 돼 있죠. 누가 1등이라 그랬어요? 서시 정단 중에서. 서시가 1등이라 그랬죠. 그 부차가 자꾸 어느 쪽으로 돌아 누웠을까요? 서시 쪽으로 돌아 눕는단 말이에요. 자, 정단한테 뭘 보이게 됐죠? 자, 남자들 잘 기억해 두세요. 여자친구나 나중에 아내가 될 사람한테 절대로 먼저 등을 보이면은 안 돼요. 네. 그런 건 괜찮은데 먼저 휙 돌아간다든가, 자, 여자랑 뭘 같이 하다가 그게 매정하게 등을 돌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절대로 안 돼요. 그건 매너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자, 정단이 결국 사랑을 못 받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금방 죽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아무튼 아름다웠던 여자가 서시인데, 이제 문제는 이 부차가 허시한테 빠져가지고 이제 월나라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마침내 구천을 월나라로 돌려보내요. 오자선은
죽어라고 말렸지만 결국은 방심을 해버린 거죠. 자, 똥도 찍어 먹고 여자도 바치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구천이 월나라로 돌아왔어요. 자, 그동안 이제 발톱을 숨겼죠. 어떻게든 복수해야겠다 해가지고 자기 그 사는 방 안에다가 그 짐승 쓸개 있죠, 쓸개. 여기 사람 몸 안에 있는 쓸개, 담이라고도 하죠? 담낭? 그 쓸개를 매달아 놓고 이 쓸개가 기름을 분해하는 효소를 내놓거든요. 너희 뭐 치킨이나 삼겹살 같은 거 먹죠? 그 기름이죠, 다. 그거 먹으면은 몸에서 그 쓸개, 너희 몸 안에 있는 쓸개가 그 기름 분해하는 효소를 내놔요. 어. 그래서 그 쓸개즙이 그 기름을 분해해주는 효소인데 그 쓸개즙이 엄청 써요. 예. 근데 이 부천이 쓸개를 달아놓고 내가 치욕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그 쓸개를 핥았다 그래, 매번. 뭐 좀 맛보는 걸 좀 좋아했다 그래요. 아무튼, 쓸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다졌다고 하는데 이게 상담이에요. 상은 맛본다는 뜻이라 그랬죠? 담은 뭐라 그랬어? 담? 쓸개라 그랬어, 쓸개. 자, 앞으로 알아두세요. 뭔가 아주 치욕을 당해가지고 그 치욕을 갖기 위해서 장작더미 위에서 누워서 불편하게 잠을 자거나 그리고 쓸개를 핥으면서 치욕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복수를 다지는 거를 와신 상담이라고 불러요. 따라 읽어보세요. 네 글자 뭐라고요? 와신 상담이라고 불러요. 그 닌텐도 스위치를 VHS랑 매우 스물씩 있어서 뭐 그걸 할게 많네요. 이거 시험에 낼게요. 와신 상담. 네. 자, 결국은 오자서가 계속 얘기하는 걸 듣지 않고 월나라 왕 구천을 풀어줬고 월나라는 점점 더 강해져서 이제 오나라에 맞서 싸울 만큼 힘이 세져요. 자, 부차는 결국 월나라를 무시하고 저기 저 중원의 제나라를 쳐들어가요. 근데 제나라 쳐들어가는 걸 오자서가 계속 뜯어 말리는데 계속 부차한테 제나라를 쳐들어가지 말고 월나라를 멸망시키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차가 오자서가 드디어 이제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래서 오자서한테 검을 내려서 자살하게 만들어요. 아버지 합류의 유언을 어떻게 한 거예요? 어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자서는 목숨을 잃게 되고 부차는 제나라로 쳐들어갔는데 월나라 입장에서는 기회가 온 거죠. 자, 오나라 수도가 비어 있다는 걸 알고 군대를 보내서 오나라 수도를 점령한다. 자, 부차가 자기네 수도가 공격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와 봤는데 이미 수도는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부천한테 부차가 잡혀요. 자, 부천이 제안을 해요. 100호, 그러니까 100집 정도를 다스리는 조그만 그 동네 우두머리가 되는 것까지는 허락을 해줄게. 내 부하가 되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부차가 이걸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못 받아들이죠. 오나라 왕을 하다가 갑자기 100집을 다스리는 조그만 동네 보스 정도 되는 거를 감당을 못했죠. 그래서 오나라 부차는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그러면서 오나라는 전성기를 맞이하자마자 어떻게 된다? 나라가 망해버려. 한동안 월나라가 춘추시대를 대표하는 강국으로서 잘 나가요. 그런데 오나라가 아까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했던 나라 있었죠. 어느 나라? 네, 초나라. 결국 초나라가 그 오나라 망한 다음에 힘을 키워가지고 이 오나라와 월나라를 다 무너뜨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춘추시대가 저물고 전국시대가 시작이 된다. 전국시대 이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나라, 진나라 위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선생님 봐봐. 요거 오늘만 수도 얘기만 조금만 좀 해볼게. 시대가 끝나고 네, 한국 시대가 끝날 때 네. 진이 통일을 하죠. 딴 나라들 투표해서 통일을 했죠. 맞아요. 자, 여기 제나라 수도. 제나라는 춘추 5패에도 들어가고 전국 7웅, 전국시대 7나라에도 들어가는 강국이었어요. 자, 제나라는 원래 누가 건국했죠? 낚시 잘하는 강태공의 제나라죠. 강씨의 제나라인데 제나라의 신하였던
전완이라는 사람, 전시성을 가진 사람이 제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전국시대 제나라는 강씨의 제나라가 아니라 어느 성씨의 제나라? 전씨의 제나라예요. 춘추시대 제나라는 강제예요. 강씨의 제나라예요. 전국시대 제나라는 어느 성씨의 제나라라고요? 전씨의 제나라예요. 전제예요. 제나라 수도는 임치예요. 지금도 중국에 지명이 있어요. 산둥반도에 있는 중요한 지명. 제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무슨 반도? 산둥반도. 임치는 중국어로 린쯔 이렇게 읽어요. 자, 그리고 한나라. 우리 진나라가 한, 위, 조 세 나라로 나눠졌다 그랬죠. 기억나죠? 그 한나라는 옆에 있던 조그만 나라 정나라를 멸망시켰어요. 자, 정나라 아까 그 오자서가 도망갔던 정나라 기억나죠? 그 정나라를 멸망시킨 다음에 정나라의 수도를 새로운 한나라의 수도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나라 해가지고 한나라 수도 이름이 뭐예요? 신정이에요. 신정. 자, 이 신정은 지금은 정저우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옛 한나라의 수도예요. 자, 위나라는 한위조 그 세 나라 중에 하나죠. 원래 수도가 안읍이라는 곳에 있다가 여기를 그 진나라한테 뺏기고 수도를 대량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자, 그래서 위나라를 수도 대량의 량을 따가지고 양나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위나라를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양나라. 나중에 그 춘추전국시대 유명한 철학자 맹자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맹자가 양혜왕이랑 같이 대화를 주고받은 얘기들이 나중에 너희 그 교과서나 이런 나올 거예요. 여기서 양혜왕은 어느 나라 왕이다? 위나라 왕이. 왜? 네. 위나시 반응으로 양을 바꾸는 거죠. 대량은 지금은 뭐라고 부르냐면 카이펑이라고 불러요. 네, 맞아요. 중국의 8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대량이 어디라고요? 카이펑. 카이펑은 이제 한자를 쓰면 개봉 이렇게 읽는데 조나라는 만리장성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만리장성 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흉노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조나라는 이 흉노랑 계속 싸운 나라예요. 흉노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다가 자, 살아남으려면은 강해져야겠죠. 자, 흉노가 왜 강한지 봤더니 말 위에서 활을 잘 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걸 어떻게 우리도 활을 쐈고 해봤는데 말 위에 올라타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말 위에 활을 쏜다? 활을 쏴보려고 하니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떨어지고. 자,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을 탈 때 그 말에 사람이 엉덩이에 딱 고정시킬 수 있는 그 안장, 등장, 이 발걸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먼저 개발한 나라가 어느 나라다? 조나라다. 그리고 보통 춘추전국 시대 사람들은 청동 갑옷 좀 무겁게 입었는데 갑옷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적 간편하게 해가지고 자, 말을 타서 활을 잘 쏠 수 있게 만들어서 군대를 강력하게 만든 나라가 무슨 나라? 조나라. 조나라 수도는 한단이에요. 한단은 황하의 북쪽에 있어요. 하북에 있는 중요한 지금도 있는 중국의 도시고 이 한자가 감으로도 읽거든요. 감. 어. 그래서 이거를 어떤 역사책에서는 감단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많이 쓰인다? 한단이라고도 많이 불러요. 조나라 수도 어디라고요? 한단. 자, 그리고 초나라 수도는 그냥 한 글자로 영이에요. 영. 이 영이란 뜻 자체가 초나라 수도 영이에요. 자, 이 영은 이거 좀 나중에 와서 한나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형주라고 불려요. 삼국지에 관우라고 들어봤어요? 관우가 지키다가 오나라한테 뺏기고 죽은 그 곳 있죠? 형주란 말이에요. 형주. 네. 중국어로는 징저우라고 하고 어 추시대 초나 맞아요. 네. 이어져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나라는
형주의 형을 따가지고 형나라라고 부르기도 해요. 초나라는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형나라라고도 부른다. 초나라의 유명한 귀족감은 굴씨, 저번에 얘기했죠? 경씨, 소씨, 투씨, 항씨. 그리고 초나라 왕족 가문은 성이 뭐라 그랬어요? 웅씨예요. 미성웅씨, 미씨라고도 하죠. 예. 연나라는 자 마찬가지로 만리장성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고 어디랑 붙어 있냐면 도조선이라고 들어봤죠? 도조선이라는 나라랑 붙어 있었어요. 조선이라는 나라랑. 그리고 연나라 수도를 개라고 불렀어요. 뭐라고요? 개. 그리고 수도 경자 쓰고 연나라 연자 써가지고 연나라 수도를 뭐라고도 불렀다? 연경이라고도 불렀고, 연경은 중국인들 입장에서 북쪽에 있는 수도라고 해서 나중에 뭐라고 불린다? 북경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대구의 수도는 베이징이죠. 그쵸. 북경은 중국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는다? 베이징. 베이징은 고대 어디의 수도였어요? 연나라 수도였습니다. 자, 이 진나라는 앞에 그 진나라랑은 한자가 달라요. 이 진나라랑은. 자, 이 진나라랑 한자가 다른데 요 진나라는 역사학자에 따라서 다른데 추초 오패에다가 오나라 월나라를 빼고 진나라랑 송나라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어, 어. 우리나라 위에 구조선이 있는 연나라 옆에.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얘기해봐. 감 편집할 때 달라요. 감이 같은 함자가 아니에요. 자, 연나라 나중에 보여줄게요. 자, 진나라는 가장 황하 서쪽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 오랑캐라고 좀 무시하던 나라가 진나라예요. 자, 진나라 시조가 저 먼 위에 있는 시조가 비자라는 사람이에요. 비자. 진나라 시조가 누구라고요? 비자. 이 사람은 마부였어요. 마부. 마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마차 타고 말 끄는 사람이죠. 예. 당시에 주나라에 모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나라 모광이 있었어요. 근데 주나라 모광이 사냥 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마부였던 비자가 말을 잘 타잖아요. 비자한테 말을 끌게 해가지고 그 비자의 마차를 타고 멀리 주나라 수도를 떠나가지고 사냥하러 갔단 말이에요. 자, 사냥하러 갔는데 서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자, 얼른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수도로 돌아와야겠죠. 이 비자가 막 그 말을 잘 몰아가지고 빨리 수도로 돌아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주나라 모광이. 자, 그래서 모광이 그 반란을 잘 진압을 해요. 근데 이 비자가 큰 공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비자한테 진이라고 불리는 땅을 다스리라고 땅을 준단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진나라는 수도를 몇 번 옮겨요. 자, 이 진나라가 이 진읍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기냐면 옹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자, 진나라의 두 번째 수도 어디라고요? 옹. 이 옹이라는 지명은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에요. 나중에 한나라 때 옹주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 수도를 방어하는 수도 주변에 있는 중요한 지역명이에요. 자, 그리고 역양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겼다가 마지막에 수도로 정한 곳이 어디다? 함양이라는 곳이에요. 이 함자라는 뜻에 북쪽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우리 황하가 이렇게 흐르면 황하로 흘러들어가는 이 물이 뭐라 그랬죠? 위수라 그랬죠. 기억나요? 자, 위수 북쪽에 있는 진나라 수도가 뭐라고요? 무슨 양? 함양이다, 함양. 비자. 요것만 써놓고 마칠게요. 비자에서 몇 대 지나가지고 진나라 목공이란 군주가 있었어요. 목공. 또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진나라 헌공이 있었고요.
헌공 바로 아들이 진나라 효공. 자, 효공 때 개혁을 잘해가지고 진나라가 세진 다음부터 이제 공을 칭하지 않고 뭘 칭했을까요? 왕을 칭하게 돼요. 좀 지울게요. 그리고 무왕, 소양왕, 효문왕, 장양왕. 요건 좀 알아두세요. 그리고 장양왕의 아들이 진시황제라는 사람 들어봤어요? 여기까지 할게요.